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위험을 강하게 느끼게 되면 신체와 생리적인 변화와 더불어 뇌의 정상적인 시스템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동물의 뇌가 통제하는 생존 본능 기전이 발현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위험 신호에 대한 주의 및 경계 수준을 높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몸 전체를 세팅하게 된다. 그리고 위험 신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신경 조절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주의의 경계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이 단계는 정서적인 뇌가 활성화되지만 이성적인 뇌가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행히 뇌에서 위험 신호가 실제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지각하게 되면 다시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여 신체와 생리적인 각성을 낮추고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뇌의 시스템을 원래의 정상적인 안정 상태로 항상성을 회복시키게 된다. 이것은 우리 몸이 과잉 반응과 각성을 오랫동안 지속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율신경계에서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항상성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하여 항상성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높은 각성 상태의 항상성을 설정하여 과도한 불안을 학습하게 된다. 위험에 관한 기억이 형성될 때 불안한 정서가 함께 더딥혀지기 때문에 신경과 소성에 의해 잘못된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신경회로의 새로운 배열과 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뇌의 신경학적 구조까지도 불안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만약 뇌의 신경학적 구조가 부정적으로 바뀐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잘못된 신경회로를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위험에 대한 싸움 도주 반응과 얼어붙기 반응을 반복하면서 그러한 반응이 습관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위험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편도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 왜냐하면 편도는 이미 중독된 습관으로 완전히 굳어진 반응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불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일반적으로 공포와 불안은 편도가 자극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위험에 대한 불안 반응으로 뇌의 신경학적 구조가 바뀌게 되어 중독된 습관이 만들어지면 편도의 역할 없이도 공포와 불안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중독된 습관이 만들어지면 아무런 위험 신호가 없고 편도가 자극을 받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불안을 계속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편도가 불안을 느끼는 초기에만 역할을 하고 일단 불안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트라우마를 겪거나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위험 신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안한 정서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불안이 이미 중독된 습관으로 굳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화되어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안 반응이 습관적으로 굳어지면 위험에 대한 주의와 경계 수준을 높이게 되어 뇌가 과잉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위험과 안전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부풀리기를 하여 과잉 반응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험의 불확정성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위험이 생기는 상황에서의 인지 및 행동의 조절과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